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싱가포르와의 평가전 이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한국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과 행동이었습니다. 유럽과 남미 등 다른 축구 강호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축구 방식과 손흥민의 리더십이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는 이러한 한국팀의 방식이 매우 특이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팀은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축구 문화와 팀워크를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다양한 경기들을 비교해보면 한국팀의 이러한 특징이 더욱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6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팀은 이번 평가전에서 48개국 중 하나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많은 축구 강호들이 예상치 못한 이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팀은 매우 훌륭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에 패하고 브라질이 콜롬비아에 역전패를 당하는 등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도 이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수비수 로메로의 활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뛰어난 수비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경기 중 여러 차례 강한 플레이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러 충돌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2026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 발의 팀워크와 전략을 발전시키며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토트넘 소속 선수 로셀소의 최근 경기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드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실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로메로와는 달리 그의 퍼포먼스는 토트넘에 있어서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반면 브라질의 에메르송은 수비에서 큰 약점을 보이며 팀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가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메르송의 저조한 활력은 브라질 국가대표팀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의 벤탄쿠르는 최근 경기에서 몸이 가벼워 보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토트넘에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태국의 강한 저항에 곤혹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48개국 월드컵 진출을 낙관하고 있지만 태국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중동 지역의 팀들과의 1차 예선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팬들과 포털에서는 다가오는 한국과의 경기에 대한 낙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한국에 크게 패할 것이라 예상하며 한국 선수들의 우수한 능력과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선수인 우레이의 기술에 대한 절망적인 평가와 함께 다음 주 한국과의 경기에서 사실상 패배가 예상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한되어 있어 대신 축구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가대표팀은 같은 날 미얀마를 상대로 큰 스코어로 승리하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팀은 최근 유럽 강팀들을 연달아 이기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한국 팀의 연이은 승리 소식에 다소 쓰라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특히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수 구성에 대한 부러움이 느껴집니다.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등의 슈퍼스타들이 팀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탁월한 패스 능력과 경기 운영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중 조규성에게 돌아서 뛰라고 지시하며 싱가포르의 수비 라인을 두 줄로 잡고 한국을 괴롭히는 전술을 성공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강인을 팀의 선발로 고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체 리제는 엘리케 감독의 신뢰에 대해 이강인이 그 신뢰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의 월드클래스급 능력과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브랜드 파워가 프랑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의 뛰어난 실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그의 전매 특허인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을 선보여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큰 감탄을 표하고 있으며 손흥민 본인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을 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경기력에 대해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경기 중 부상을 당하자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계속 경기에 투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재 역시 혹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풀타임 출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스포르트 아스는 김민재가 중국으로 원정을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은 토트넘 출신 감독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감독의 결정에 대한 비판과 의문 제기는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의 국제적인 명성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최근 경기 중 보여준 장면은 영국에서도 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중 페널티킥을 차려던 중 황의조에게 양보한 장면은 영국에서 볼 수 없는 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반복적인 리뷰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행동이 토트넘과 영국 국가대표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을 항상 차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과거 케인은 리그 경기에서 리샬리송이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 그에게 차게 해달라는 요청을 즉시 거절했으며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케인은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트넘과 영국 국가대표팀에서 PK 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팀 동료에게 PK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모두가 골을 넣어 자신감이 올라가서 좋았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배려가 팀 전체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행동은 팀워크와 동료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구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득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공과 동료들의 발전을 중시하는 한국식 리더십의 좋은 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선수들이 보여주는 팀 중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A매치 골 기록을 더욱 쌓는 대신 팀을 위한 행동을 선택한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현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은 후 가장 먼저 손흥민을 찾아 그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각 국가대표팀에서 종종 페널티킥을 둘러싼 시비가 있을 때 손흥민의 이 같은 행동은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풋볼 런던과 같은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양보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를 세계 최고의 나이스한 주장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PK 양보가 보다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영국에서는 이것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손흥민 선수의 글로벌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부상 없이 시즌 내내 행복한 축구를 이어가길 바라며 앞으로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